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7살 싱글 여이며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저는 번화가에서 떡볶이와 오뎅 같은 것을 팔고 있는데요. 장사를 하면서 겪었던 묘한 썸의 느낌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길에서 떡볶이를 팔기 시작한 것은 한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손에 익지 않아서 너무 서툴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수도 많이 했지요. 더구나 다들 길에서 몇십 년씩 장사하고 있는 할머니, 아주머니들 틈에서 살아남으려니 너무 부담도 되었고요. 그래서 장사 초기에는 텃세에 눌려서 기도 못 펴고 있었고 차츰 자리를 잡고 나니 일이 힘들어서 또 죽고만 싶었답니다. 하지만 오뚜기처럼 일어서리라 하면서 잠이 겨우 깨서 퉁퉁 부은 얼굴로 출근해서는 좌판을 차려나가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아침나절의 번화가에는 사람이 별로 없기에 저는 조금은 편안하게 일을 준비할 수 있었지요. 집에서 말아온 김밥에 깨를 뿌려서 손님들이 잘 보이는 곳에다 턱하니 쌓아두고 떡볶이에 다신물을 철판에 부어서는 만들어온 양념장을 그 안에다 쏟아 부어서 끓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길에는 출근한 상인들이 오고 가고 간간히 부지런한 손님들도 일찍 보리를 보러 나온 모양새로 지나가고는 하지요. 간혹 제게 몇 번 먹으러 왔었던 손님들이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대학을 중퇴하고 그 근처에 룸사롱에서 알바하고 있는 한 청년이 있는데 그는 다른 경력 많은 할머니들한테 가지 않고 항상 저한테 와서 음식을 먹고 가곤 하지요. 그는 신참으로 들어온 제가 이리저리 텃세에 밀리고 손이 느려서 손님들을 제대로 쳐내지 못하는 것을 늘 안타까워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저한테 와서는 음식을 시켜 먹고 때로는 제가 바빠서 손님을 응대하지 못하면 자신이 척척 동전도 거슬러서 손님들한테 주고 주문도 받아주고는 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저는 그에게 서비스로 음식도 여러 번 공짜로 주고 어떨 때는 집에서 특별히 만들어 온 도시락을 건네며 나중에 먹으라고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인사하고 지내게 되었고 알고 보니 집도 저와 방향이 같아서 때로는 저의 차로 함께 퇴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차 트렁크와 뒷좌석까지 전부 음식 재료와 물품들로 가득하다 보니 피치 못하게 그는 제 옆자리에 앉아서 집까지 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저는 이상하게 떨리는 마음을 몇 번 경험하고는 했습니다. 그는 27이어서 한창 남자티가 그득했고 혈기가 왕성했지요. 때때로 차를 몰다가 커브를 급히 도는 통에 저와 몸이 부딪히는 순간에는 이상하게 전류가 지릿하고 흐르는 것만 같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나이는 40대 후반이긴 하지만 아직 싱글이다 보니 20살이나 어린 그가 솔직히 남자로 보였던 것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런 저의 마음을 이미 눈치를 챈 것 같더군요. 그와 저는 집으로 가는 내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돈에 혹해서 학교도 때려쳤지만 아줌마들만 오는 룸사롱에서 방학마다 웨이터 일을 하면서 돈을 슬슬 벌기 시작했다더군요. 가끔씩 그 아줌마들과 따로 만나서 은밀한 만남도 갖고 한 아줌마와는 꽤 오래 만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에게 또래 여친은 당연히 있었고 그 여친도 자신의 남자친구가 그런 일을 하면서 아줌마들이랑 비밀스런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역시도 자신의 이 같은 상황을 그다지 마음에 두고 있지는 않는 것 같더군요. 그저 돈을 벌려다 보니 이런저런 힘든 일도 생각지 못하게 생기기도 했고 룸사롱에 놀러온 손님들 중에 몇 명과 비밀 만남을 가지며 서로 힘든 마음을 이야기하고 위로도 하면서 사이가 점점 무르익어 갔다고 하더군요. 더구나 거기 오는 여자들은 대체로 돈과 시간이 제법 있고 남편들의 직업도 빵빵했기에 그에게는 분명히 좋은 물주가 되어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번 돈을 그에게 겁없이 척척 갖다 바치는 여자들도 분명히 있었고 때로는 그런 여자들에게서 듣고는
조건 만남 비슷하게 접근해 오는 건너건너의 여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죽을죽을하고 배 나오고 더구나 집에서 놀고 먹는다며 남편들에게 얼마쯤은 눈치가 보였을 법한 그 여자들이 젊어서는 절대 못 만났을 그런 킹카를 만나게 됐으니 눈이 돌아가고도 남을 법했던 거지요. 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궁금해지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건 말입니다. 저는 그런 여자들처럼 여유가 있지도 않고 사느라 아등바등대는 가련한 노처녀일 뿐인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까지 하며 마음을 흔드는 걸까 싶었던 거죠. 그런 한편으로는 그가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건가 하는 신락 같은 희망도 가만히 품어보았습니다. 그는 내릴 때가 다 돼 가자 자신의 자취방에 같이 들어가겠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제가 먼저 말 꺼내기가 애매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운전하는 내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는데 그가 가뿐하게 그 고민을 해결해 주었으니 말이죠. 저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의 지하 자취방으로 따라 내려갔습니다. 컴컴하고 습한 실내에는 간이 침대가 하나 달랑 놓여 있을 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고 이삿짐을 풀지도 않고 사는 것인지 아니면 금방이라도 도망치기 위해 그렇게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옷이며 비품이든 종이박스가 이리저리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 밤 몇 번이나 사랑의 불꽃을 불태우면서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저는 간만에 남자 품에 안겨봐서 그런지 너무 꿈같이 달콤한 시간이었고 그저 그 순간에서 헤어나오고 싶지가 않을 만큼 좋았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격하게 인식된 후에 우리는 겨우 정신을 차렸고 머리맡에 그가 마시다가 남겨둔 것 같은 소주를 한 입씩 번갈아 병째로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전보다 더 친근해진 얼굴로 누나는 왜 결혼을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여러 남자들이 저를 마음 아프게 했고 그러면서 인생이 아주 가짜나졌다고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빙긋 웃으면서 종이상자 여기저기를 뒤져서 맥주를 하나 따서 제게 내밀더니 그래도 힘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라며 건배를 했습니다. 저는 제법 어른 흉내를 내는 그 모습이 귀여워서 같이 마주보고 웃고는 다시 한번 더 그 밤을 불태우고 새벽녘에야 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피곤한 데다 간만에 쌓인 욕망을 몇 번이나 쓸어냈던 탓인지 날이 밝자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그래도 불이 나게 김밥을 말고 떡볶이 육수를 내어서는 다시 일하러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차츰 우리의 연애 혹은 만남 비슷한 것이 자연스레 시작되었고 언젠가는 다른 아줌마들이 그에게 사방으로 붙으면 그가 제게 이런 시간을 낼 겨를이 없겠지 하는 생각이 들자 현재에 다가온 그와의 열정을 아낌없이 불태워야겠다 싶어졌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자연스레 헤어질 것임을 알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게 있어서 어떤 대상이냐고 묻는다면 모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는 법이기에 생의 고비에서 만난 동지라고 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별할 날이 와도 서로 힘들지 않도록 저도 마음을 단단히 여미고 있긴 하되 지금의 아름다운 순간을 그저 내버리지 않으려 애쓰고 있답니다.